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가져오셨어요? 감치 판결을 받고 1년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냥 1년 이내 동안에도 양육비 못 받으셔서 형사처벌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저도 미리 좀 공부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제 오늘 막 달려왔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님. 네. 오늘은 양소영 변호사님을 저희가 급하신 분을 갖다가 찾아왔는데요. 네. 그 양육비 문제로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곧 새로 들어온 개정법을 이제 적용시켜야 되는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에서 그 입법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진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 저희도 많이 도와주셔서 네, 대단하시다는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각이 들고요. 가사소송법이 2020년 12월 9일 날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게 당시에 이제 감치명령을 하고도 지금 이행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에 1년 동안 또 이행을 안 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때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게 이제 7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년이 되는 시점이 왔으니까 아마 이제 이런 분들 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럼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법 절차를 밟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 무거운 제재였던 것이 감치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감치 소송까지 진행을 했지만 결국 감치에서 아무런 효력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형사 제재가 감치 제도랑 비슷하게 가장 마지막 단계로 온 것인데 과연 여기서 어떠한 그 이행 확보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네. 굉장히 희망도 갖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감치 제도처럼 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네. 일단은 지금 법 내용을 먼저 보면 네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 명예훼손처럼 굳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이거를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형사처벌을 그러니까 양육비와 관련해서 모든 분들이 굳이 그 비양육자가 전과자가 되는 거로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아이를 키우는 관련해서 비용이 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도입이 된 건데 뭐 감치까지 나와도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뭐 이행도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법 규정이 도입이 되어야 강제 효과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의 굉장히 소망이었잖아요. 네, 그러게요. 물론 여기서 더 나가서 아동 학대까지 처벌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이거라도 도입이 돼서 너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카페 회원분께서 네.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행 명령 후에 감치 재판을 공시 송달로 진행하여 감치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위장 전입자여서 관할 경찰서도 현재 그 상대방이 살고 있는 곳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감치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감치 기간도 끝나버렸네요. 감치 판정 받고 나서 1년이 지나면 형사 고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신 분들은 계신가요? 절차와 진행 고소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7월 13일이 되어야 1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걸로 고소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7월 13일 이후에 감치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 이분들은 이제 7월 13일 이후가 되면 이 법 규정에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소냐 고발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하는 건 고소고요. 그다음에 제3자가 하는 건 고발이어서 양육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자니까 양육자가 아닌 뭐 친인척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은 내용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이제 누가 이거를 형사 제기를 하느냐 제기하는 주체에 주체에 따라서 따라서만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 고소를 할 때 이 부분도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이제 피해자의 주소지나 아니면은 이제 피의자라고 하는 뭐 피고소인의 네네. 주소지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피고소인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어서 난 수사에 응하기가 좀 어렵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든다 하면은 그 주소지로 이제 관할이 변경이 될 수는 있어서 두 군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위장전입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주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지, 그러니까 양육자의 주소지에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죠. 거주지를 모르니까 상대방을 출석 요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소장을 쓸 때 이제 주소지를 기재를 하게 돼 있고 연락처를 기재를 보통은 하죠. 네. 그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뭐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새는 이제 경찰서에서 저희 보니까 심지어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수사 제기가 됐으니까 출석을 해달라, 아니면 뭐 이런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그 주소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그 이후 절차는 경찰이 본인들의 그 여러 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육자들이 막 실거주지 찾아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하는 이 형사 고소도 저 그런 식으로 거주지 몰라서 오래 걸립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지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사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그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진다면 당장 주소지를 몰라도 수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이제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우리가 신병 확보를 위해서 주소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이제는 이제 그 노력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형사처벌 대상으로 된다는 거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고구마 100만 개 먹었었던 이 심장이 저희 그 좀 뚫린 것 하이패스 같아요. 지나가다가 네. 뭐 운전하는 차 있거나 하면 갑자기 신분증 제시하죠 해가지고 기소조정되거나 수배된 사람들 막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렇게 열심히 경찰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제 고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고소를 해야 되겠어. 네. 그러면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주세요. 죄명은 가사소송법 위반 68조 제1항이니까요. 가사소송법 위반이 제명이 될 것 같고요. 뭐 옆에다가 뭐 양육비 미이행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경찰 수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감치 명령을 받았고 1년이 지났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해달라라고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형식적으로 고소 취지, 고소 내용을 적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미지급된 내용, 그래서 결정문 받으신 거, 네. 그거 첨부 증거 자료 하시고 그다음에 미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쨌든 통장 내역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걸 제출할 수 있으시다면 미이행 사실을 뭐 그 밝힐 수 있는 정도의 내용 이렇게 첨부하시면은 고소장 작성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